테슬라의 FSD 13 새로운 버전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배포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깜짝 발표 이후에 테슬라 주가가 또 튀어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요번 FSD가 단순하게 뭐 12점 땡땡땡 요렇게 가는 게 아니라 13으로 한 단계를 아예 진화를 해버린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번 좀 뜯어보게 될 텐데, 이전에 지금 하나둘씩 미국 애널리스트들, 특히나 엔비디아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강하게 좀 주장을 했었던 댄 아이브스가 트위터에 또 이런 글을 남깁니다.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산타랠리가, 그리고 그 산타랠리의 주인공은 누구다? 바로 테슬라다라는 얘기를 댄 아이브스가 CNBC 중앙방송국에 나와서 이렇게 공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테슬라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역시나 자율주행에 대한 속도가 AI 시대에 맞춰서 점점 더 혁신적인,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빠르게 좀 진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영상에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된 내용을 잠깐 보기 전에 이 댄 아이브스 이야기가 나온 만큼 잠깐 좀 설명을 드리고 가면, 엔비디아의 또 폭발적인 또 상승세를 옆에서 강하게, 그리고 최근에는 또 엔비디아 실적 관련된 부분들도 이 월가에 또 10년 이상 계신 또 전설적인 애널리스트이기도 하고요. 이 댄 아이브스가 특히나 이 빅테크에 대한 강한 확신, 산타랠리가 이번에 올 것이다, 그리고 테슬라가 2025년을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만큼 전 세계 투자자들, 그리고 그 중에서 헤드에 가까운 댄 아이브스가 테슬라를 강력하게 밀기 시작했다라는 거, 2024년에는 엔비디아를 좀 밀기 시작했었던 인물인데 테슬라 쪽으로 넘어왔다라는 거, 이 부분이 좀 의미가 충분히 있는 이런 트윗이었다,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역시나 이 FSD 13을 보고 이렇게 트윗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FSD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도로에서만의 자율주행이었었는데 이제는 굉장히 더 많은 기능들이 좀 추가가 됐어요. 몇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 자, 내용을 보면 화질이 개선됐다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사실 중요한 부분은 이제는 주차도 가능하다라는 점. 그래서 단순하게 쭉 갔다가 기능을 끄고 우리가 셀프로 주차를 했었는데 이제는 주차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하나둘씩 또 체험기들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는 게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자, 가장 좀 차이가 큰 점은 이렇게 버튼 하나 클릭하니까 자율주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핸들도 이렇게 알아서 돌아가고요. 요 밑에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요 주차 공간에서 차가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보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마무리 부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를 하고 있는 영상, 요거까지만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평소에는 이런 기능이 없었어요. 도착을 하고 화면을 끄고 그 다음에 셀프로 좀 주차를 하는 기능이었었는데, 그렇게 주차를 어떻게 찾아서 들어가는지도 나오고, 정확하게 요 라인 가운데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하나둘씩 활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의 또 영상이 또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역시나 반쪽짜리 자율주행이다라는 오명을 좀 씻어낸 그런 기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번 자율주행뿐만이 아니라 테슬라가 2024년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이 헐리데이 업데이트, 크리스마스 버전 업데이트를 또 공개를 했습니다. 자율주행을 보완하는 문제도 있었고, 앞으로 AI 시대로 가는 데 있어서 또 혁신적인 소프트웨어가 하나둘씩 또 정식 출시를 한다는 건데, 가장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이 테슬라 앱을 이제 본격적으로 좀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테슬라 앱을 이렇게 애플 워치에 연동을 시키면 자동차 키가 필요가 없다. 자동차 키 대신에 애플로 모든 게 호환이 되는 그런 시기를 가지고 갈 수가 있다. 요번에 정식 좀 출시가 될 예정이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다음 주에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애플과 함께 테슬라가 굉장히 또 협업을 많이 진행하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어요. 최근에 이 애플 관련해서도 굉장히 저평가된 기업이다라는 또 입장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애플과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 좀 맞손을 잡아가면서 AI 시장을 좀 이겨내려고 하는, 원래는 이제 테슬라가 아니라 이제 애플이 그런 걸 굉장히 잘하잖아요. 서로 상품들을 링크를 거는 걸 되게 잘하잖아요. 애플이 이어버드를 사면은, 요거를 사면은 콩나물 죄송합니다. 콩나물을 사면 아이폰에만 연동이 되게 한다든지, 아니면 아이폰끼리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 에어드랍을 개발한다든지, 자체적으로 하는 이 애플 자체적인 사이클에 이제는 테슬라가 끼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건 사실 좀 시작이라고 보여지고요. 자율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애플이 테슬라와 긴밀한 협력을 가지고 가고 있다. 이거 다음 주에 좀 출시하니까 요거는 다음 주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플을 가지고요, 단순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블랙박스도 필요가 없어집니다. 애플 워치와 연동되는 그 같은 앱에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화면이 공유가 되고요. 그리고 그 화면을 가지고 조절하면서 편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블랙박스를 사거나 이럴 필요가 없이 요거 하나만 있으면, 어플까지 깔면 블랙박스까지 연동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좀 보시면 되겠고 요것도 있습니다. 이제 오토 시프트 기능이 또 추가가 됐는데 자 이거를 가지고 요번에 추가된 후진 그리고 뭐 주차를 하는 데 있어서 액티베이트 드라이브라고 돼 있죠. 어떤 식으로 좀 운행을 할지 이런 식으로 자동 전환을 하면서 최적의 주차 루트를 찾아간다. 이렇게 해서 뭐 요렇게 들어갈지 아니면 요렇게 들어갈지 뭐 요런 기능들도 나왔다라는 거고 이 주차 기능에 대한 좀 보완 소프트웨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번에 또 추가된 것 중에 하나가 시리우스 XM이 모델 3랑 Y랑 사이버 트럭에 좀 추가가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별거 아닐 수도 있겠는데요. 운전하면서 이렇게 팟캐스트를 좀 함께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리우스 XM이라는 데가 미국의 또 유명한 또 팟캐스트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시리우스 XM을 통해서 테슬라가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이 팟캐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협업을 했다. 이 정도로 좀 인지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굳이 따지자면 우리나라 자율주행에 뭐 네이버 팟캐스트가 추가됐다 뭐 이런 느낌이 될 거예요. 근데 요거를 좀 하나 체크를 하고 싶은 부분은 워렌 버핏이 시리우스 XM의 지분을 확대를 시키고 있다라는 거. 위성 라디오 기업입니다. 그래서 좀 미국 안에서도 뭐 유튜브라든지 사실 요런 부분들보다는 이 시리우스 XM 같은 이런 팟캐스트 라디오 회사들이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관심 있으신 분들 한 번씩 꼭 체크를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가지고 왔고 미국은 조금 우리랑 다르잖아요. 뭐 집집마다 어느 방송국 예를 들어서 SBS가 보고 싶다라고 하면 SBS 결제를 해야 되고 나는 메이저리그를 보고 싶다 중계료를 내야 되고 우리나라만큼 사실 좀 독특한 구조가 없는데 미국은 모든 방송국마다 또 돈을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 인터넷으로 우리나라가 사실 유튜브가 많이 활성화가 됐었던 시기가 어느 하나 TV에 앉혀져서 보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모든 방송사들의 하이라이트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출연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와서 유튜브를 하는 요런 것 때문에 활성화가 됐었던 건데 미국에서 요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요 시리우스 XM의 테슬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서 시리우스 XM이 탑재가 됐다. 자, 이 성장세를 버크셔 해서웨이 워렌 버핏이 주목을 하기 시작을 했다. 워렌 버핏이 주목한 기업이 테슬라에 들어갔다. 뭐 이 정도로 좀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시리우스 XM도 한 번씩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로 테슬라 자율주행 관련주로 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테슬라 사기 좀 부담스럽다. 너무 비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목적지 도착 에너지 설정이다 라는 건데 자 이제는 도착했을 때 에너지 충전 수준을 설정을 할 수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여기서 쭉 출발을 합니다. 자 지금 내가 한 100%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도착했을 때 65% 남게 주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럼 뭐야? 그럼 최대한 그냥 아끼는 게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최대한 아끼는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요 가는 길에 자 요런 식으로 설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요렇게 우회해서 가면은 배터리가 더 많이 소모가 될 거고 내지는 요렇게 그냥 쭉 가서 쭉 최적화된 흐름으로 가면 또 에너지를 많이 아낄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여러 가지 루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도착했을 때 에너지가 몇 퍼센트 남는지 배터리가 몇 퍼센트가 남는지 나한테 선택지가 생긴다라는 거 요런 기능이 또 추가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날씨 확인도 가능하다라는 거 나왔고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후진 시 차량 뒤에서 차량이 접근을 하면 이렇게 알림이 뜬다라고 하는데 자세하게 보면요. 이 선에서 여기 간격과 이 간격이 다르죠. 자 왼쪽이 좀 더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차에 접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경고음이 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을 할 때도 똑같이 후방 주차할 때랑 똑같이 뚜뚜뚜뚜뚜뚜 소리가 난다라는 거. 이 기능이 추가가 됐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크리스마스를 장식하기 위해서 이런 좀 재미난 기능들이 또 추가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사이버 트럭은 단순하게 그냥 픽업 트럭이 아니라 이 가상 세계의 공간에서 이렇게 내비게이션에서 이렇게 또 아바타를 활용을 하는데 여기에 또 많은 기능들이 추가가 됐다. 그리고 산타 썰매 뭐 이런 기능이 추가가 됐다. 그래서 이걸 설정을 하면요. 자율주행을 하는 이 화면이 산타 썰매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 기능이 추가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방구 기능이 또 추가된다라고 하는데 의자에 앉으면 방구가 뿡 소리가 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학창 시절에 좀 많이 장난을 쳤었던 그 아시죠? 방구 풍선.
앉으면 방부 소리가 뿡 나는 뭐 요런 기능도 추가됐다라고 하는데 역시 테슬라스럽다. 웃고 넘길 수 있는 하나의 또 이벤트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추가된 마지막 또 기타 등등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이제 조수석을 조정을 할 수가 있다. 되어 있습니다. 시트 컨트롤을 통해서 운전석에서도 조수석을 조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가까운 지점 뭐 주차장 찾기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만 좀 먼저 살펴보면요. 이제 후면 스크린 리모컨으로 동영상 제어가 가능하다. 한마디로 이제 뒤에 앉아 있는 사람도 제어가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도착지에서 가장 가까운 주차장 찾기. 요거는 좀 우리가 주목을 해볼 만한 자율주행 시스템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은 후진 시 음악 볼륨을 자동으로 낮춘다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내비게이션은 도로 통제 상황 같은 것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한다. 뭐 이런 게 되겠고 이제는 모바일 연동 시 이렇게 또 알림이 간다. 차량이 문이 열리면 문이 열렸습니다 하고 이렇게 경고 메시지가 모바일 앱을 통해서 간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은 요거죠. 슈퍼차저. 테슬라 충전소로 이동할 때 도착하면 지금 모든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이 된다라는 뭐 이런 알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 자율주행 좀 되게 많이 좀 추가가 된 모습이고 이제는 좀 현생에서 좀 활용을 할 만한 그 이상적인 자율주행이 아니라 진짜 좀 많이 실용적이 됐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뭐 주가도 이렇게 좀 많이 받쳐지는 그런 모습인데 그럼 이제 이 자율주행을 언제쯤 허가를 내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자, 일론 머스크가 정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 주엔 뭐 했어요? 라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쫀다라고 해요. 트럼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현 정부를 향해서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로 일론 머스크가 이 미국 전역에 그리고 미국 정부 쪽에 엄청나게 또 압박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농담 반 진담 반이죠. 이번 주에 뭐 했니? 뭘 뭐 하겠습니까? 자율주행 열어달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렸었던 댄 아이브스뿐이 아니라 브래드 게스티너라는 이 우버의 굉장히 호의적인 애널리스트도 이제는 우버는 끝날 수밖에 없다. 테슬라에 몰빵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율주행, 사이버캡을 통해서 활성화가 되게 되면 우버는 성장성이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성장성이 답이 없는 상황이죠, 우버는. 그래서 하나둘씩 외국계 투자자들이 월스트리트, 월가의 투자자들이 전부 다 테슬라를 사야 된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이제 자율주행이 좀 어느 정도 테스트가 통과가 되고 진행이 되는 그 시점이 될 것 같은데 자, 요번 교통부 장관으로 임명된 션 더피가 얼마나 빠르게 좀 이걸 허가를 내주느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관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연방법을 좀 제정을 해야 된다. 이게 좀 관건이 될 텐데 지금까지는 주법으로 어느 주에서는 허용을 하고 어느 주에서는 허용을 하지 않았는데 션 더피가 이제 교통부 장관이 임명이 되고 나서 요걸 연방법으로 자 요거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후원하는 조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연방법으로 자율주행을 허가시켜줘라. 연방법이 제정되고 나면 이제는 주법 상관없습니다. 주가 허용하지 않아도 연방이 허용을 하게 되면 자율주행은 모든 주에서 허용이 되기 때문에 션 더피 교통부 장관이 또 자율주행에 있어서 굉장히 호의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내년에 본격적으로 임관하고 나서 연방법 제정을 하는 그 시점부터가 이 테슬라 자율주행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그런 시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중국 쪽 판매량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중국 쪽에 지금 전기차 판매량이 뭐 급감을 했다, 뭐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중국에서 엄청난 또 프로모션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거를 진행하고 있는 이유 자체가 이 모델 Y가 페이스리프트가 돼서 나옵니다. 페이스리프트가 기존 버전이 아니라 이제 주니퍼라는 타이틀을 달고 페이스리프트를 해서 나오는데 기능 개선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 하기 전에 재고떨이를 하고 있는 거죠. 엄청나게 또 프로모션을 걸었다라고 하는데 요게 재고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프로모션을 거니까 이 재고 처리 문제도 빠르게 해결이 되고 있다. 이게 좀 비슷한 내용이 뭐냐면 뭐 삼성전자가 최근에 뭐 D램 재고가 너무 많이 남았다 뭐 이런 건데 한마디로 요 재고 처리를 감산 이런 부분이 아니라 자동차는 어쨌든 신형이 나오면 구형에 대한 가치는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요런 D램 같은 요런 자산 자동차를 가격을 후려쳐서 프로모션을 해서 어쨌든 적자만 안 보면 되는 거니까요. 재고 처리가 착착착 진행이 되고 있다. 자, 그러면서 테슬라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요 주니퍼에 대한 출시를 기대를 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델 Y도 마찬가지고 내년에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 테슬라 주가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400를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 요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저는 $600도 갈 수 있다. 사실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렸었던 데나이브스도 마찬가지고 뭐 미국 월가 쪽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테슬라 $600는 무조건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단언하는 이야기도 많이 봤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앞으로 AI 시대로 가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자율주행이 그냥 자율로 주행을 한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AI 데이터로도 연결이 되거든요. 자, 미래의 석유, 리튬 요런 것들이 이제는 데이터라는 거예요. AI를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쌓아놓은 데이터가 필요한 거고,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수없이 쌓아놓은 데이터가 필요한 거고, 자율주행을 통해서 데이터를 긁어오겠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앞으로 AI 기업, 엔비디아, AI를 구동시키는 엔비디아, 여기에 들어가는 데이터 회사로서 테슬라가 면모를 또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테슬라가 이제 앞으로 하고 있는 사업, 뭐 스페이스 X를 하는 데 있어서도 단순하게 우주 산업이 그냥 미사일을 쏜다라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AI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앞으로의 궤도라든지 이런 걸 또 계산을 해야 되는, 뭐 방산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이터 사업 분야에 있어서 테슬라가 굉장히 많이 또 심혈을 기울이고 대표적인 데이터 기업으로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젠 단순하게 전기차 기업이 아닙니다. 데이터를 쌓아놓고 이 데이터를 토대로 파생되는 사업을 가지고 테슬라가 이제 돈을 벌어들이는, 그리고 이 데이터 할 때도 전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많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슈퍼팩으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ESS 사업으로 에너지 절충도 가능하고, 이거를 가지고 전기차 생태계를 또 구축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를 가지고 새로운 스페이스 X의 연료통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언젠가는 전기 배터리로 우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이 단순하게 자동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항공도 있죠, 선박도 있죠. 이런 쪽으로 먹거리가 좀 더 커져나가는 전 세계의 리더로서 테슬라가 작용하게 되지 않을까. 2025년 그리고 트럼프 2기가 굉장히 또 중요한 시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테슬라 한 번씩 꼭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엔비디아를 놓쳤다, 테슬라 1기를 놓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 테슬라는 정말 심상치 않고, 이제 트럼프 정부가 막 시작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정말 좀 기회가 왔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 공부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무료입니다. 돈 달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식 공부방을 통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고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고, 아무래도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정보 싸움이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좀 공유를 드리고,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테슬라 자율주행처럼 이러한 또 이슈들이 나오면 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자, 요런 내용들을 통해서 뭐 국내 시장에서도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아니면 테슬라 그 자체적인 주가가 상승을 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를 드리면서 정보 나오는 대로 최대한 빠르게 공유를 드리고 있는 주식 공부방입니다. 그래서 참여 방법은 어렵지 않고요. 수신 전용 번호입니다. 1668-5284번으로 이렇게 구독했다라고만 말씀을 주시면, 구독 이렇게 문자 발송해 주시면 여러분들한테 초대 링크 발송을 해 드릴 거고요. 그냥 이렇게 방 들어오는 거 되게 귀찮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이런 식으로 드리고 있다, 이건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어떠한 또 섹터들, 또 어떠한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기업들 좀 지켜봐야 되는지 이렇게 또 보고서 리포트 형식으로 좀 드리고 있고, 그뿐 아니라 이렇게 해외 증시라든지 이제 뭐 비트코인 관련된 뭐 이야기라든지, 단순하게 한쪽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 해외든 국내든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 하루의 이슈, 그리고 이번 주의 이슈, 이런 부분들을 장전, 장후,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정기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고요. 돈 받는 거 아니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공부방 들어오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11월 26일에 또 플리토라는 또 AI 관련 기업을 소개를 드렸었는데, 드리고 나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요. 이스트 소프트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계속해서 좋은 흐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AI입니다. AI가 세상에 좀 등장하는 또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어떠한 기업을 또 선점을 하느냐, 시장은 중요하지 않죠. 어떤 기업을 선점하느냐가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템버거 나올 종목이 어떤 것이냐, 사실 지금 요거를 찾고 있는 좀 시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가 뭔데 좀 운영을 하냐라고 말씀을 주실 텐데, 저는요 단순하게 어중이 떠중이 그냥 번호 주세요 하는 요런 유튜버
아니고요. 투자 자산 운용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저 참투자자문이라는 투자자문사에서 자문역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권 안에 있는 이런 불법 뭐 리딩 업체라든지 요런 데 아니고요. 정식적으로 금융협회의 제도권 안에 있는 투자자문사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자문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관련된 또 보고서 그리고 공부방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한번 보시면 돼요. 댓글이 막혀져 있다, 사용이 중지가 돼 있다, 그러면 대부분 유사투자자문업입니다. 물론 모든 유사투자자문업이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요. 유사투자자문업에서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댓글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이 투자자문사 이상부터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많이도 달아주시면 되고요.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주식 공부방 구독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한테 참투자자문 투자권을 대행인 분들이 공부방 들어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거 보고서 필요하십니까? 다 친절하게 또 물어봐 주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거는 우리 박프로 구독자다라고 해주시면 여러분들한테 친절하게 또 안내를 해드리라고 또 신신당부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이거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뒤떨어지지 말고, 정보화 시대잖아요. 남들보다 적어도 앞서 나가지는 못하되 뒤처지면 정말 힘든 시기고, 또 앞으로의 또 트럼프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또 그런 시기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잠깐이라도 한번 해보시고, 굉장히 또 중요한 시기니까 한 번씩 경험해 보시고 괜찮다라고 하면 이제 박프로와 함께 또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이렇게 쭉쭉쭉 가시면 되는 건데,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셔라. 분명히 다를 겁니다. 문자만 보내고 먹튀하고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 1668-5184번으로 수신번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걸로 문자를 싹 모아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드릴 건데, 안 보내드리면 제가 채널을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유용한 공부방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꼭 뭐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거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도움들 많이들 받아가시고, 연락을 드릴 때는 아무래도 수신 번호다 보니까 1668-5284번으로 연락이 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연락 받으실 내지는 뭐 문자 이런 거 찍혀져 있으면 확인 한 번씩 잘 해주시고, 함께 또 주식 공부방에서 또 앞으로의 또 투자 생활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이렇게 이벤트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이벤트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언제 중단이 될지는 모르거든요. 그리고 어떤 다른 이벤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또 유튜브 복귀를 한 만큼 여러분들 지금은 좀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려고 하니까 1668-5284번으로 구독이라고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뭐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앞으로 구독, 좋아요 많이들 눌러주시고, 영상 제작을 해주세요 요청하시는 어떤 거 좀 찍어주세요, 분석해주세요 이런 거 있으시다면 댓글 많이 달아주셔도 되고요. 제가 다음 영상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